옛날 그런 분들 많았어요. 이 모래사장을 걸으면 낫는다, 식초에 담가두면 낫는다, 소주에 담그면 낫는다는 분도 계셨고요. 안 걸려본 사람들은 모른다는 괴로움. 오죽하면 이 질환은 걸렸다는 표현보다는 시달린다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리는 질환입니다. 네, 오늘 제가 발라드릴 빨간 약은 무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지럽고 갈라지고 각질까지.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말 못할 고통을 겪지만 이 고민을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약간은 지저분한 사람으로 취급되곤 하죠. 그런데 이게 정말 안 낫거든요. 잊을만 하면 또 시작되고, 나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또 퍼져 있고. 무좀은 쉽게 말해서 곰팡이균에 감염된 거예요. 이 머리에 감염되면 비듬과 탈모가 나타나는 두부백선이 되고, 얼굴에 생기면 흔히 얘기하는 버짐, 발에 생기면 무좀이 되는 거죠. 습진과 무좀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마 이 두 질환이 같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이 둘은 서로 전혀 다른 질환이랍니다. 이 무좀은 곰팡이균 감염이고요. 습진은 알레르기성 피부 질환이에요. 이 발에 생긴 각질이 안 없어지고 약간 간지럽거나 수포가 올라온다면 무좀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이 단순 무좀인데 습진으로 오인하고 이 스테로이드 성분의 습진약을 바르시면 일시적으로는 가려움증이 해결될 수는 있는데, 이 무좀은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무좀이 왜 생기느냐? 이 곰팡이균 특성이 뭐죠? 습기 찬 곳에 생기잖아요. 이 발도 같아요. 땀이 많이 나거나 목욕이나 수영 후에 좀 잘 안 말렸거나 꽉 끼는 신발을 신어서 통풍이 안 되면 생기게 되죠. 그 외에도 당뇨병이 있거나 면역력이 저하된 경우,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에도 무좀에 걸리기 쉽습니다. 이 무좀의 타입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지간형, 가장 흔한 발무좀의 형태인데요. 지간, 발가락 사이에 껍질이 벗겨지거나 하얗게 짓무르고 가려움이 심하면서 쿰쿰한 발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이 점점 심해지면 갈라져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발에 땀이 많은 분이나 여름에 잘 생기는 경향이 있어요. 두 번째, 잔물집형. 말 그대로 발바닥 또는 이 측면 부분에 잔물집이 잡히는 거예요. 이 잘 자란 수포처럼 생기기도 하고 몇 개가 합쳐져서 큰 수포로 나타나거나 좀 건조돼서 딱지가 잡히면서 피부가 벗겨지기도 하는데, 이 물집이 발생하면 간지러움이 굉장히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경우 긁다가 난 상처로 인해서 2차 세균 감염이 되기 쉬우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각화형. 이 발바닥 전체의 각질이 두꺼워지면서 긁으면 고운 가루처럼 떨어지죠. 이 각화형 무좀은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서 치료를 안 받으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 심해지면 발바닥이 갈라지면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 가렵지 않다고 무좀이 없는 것이 아니니 병원에서 정확히 진단을 받는 것이 좋겠죠? 원인은 곰팡이균이기 때문에 이 곰팡이균을 죽이는 항진균제 성분이 메인으로 사용됩니다. 약국에서 그냥 살 수 있는 무좀약은 이 바르는 외용제고요. 먹는 항진균제는 처방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간독성이나 위장장애를 이유로 좀 바르는 제품들을 더 선호하기도 하는데, 이 바르는 제품들은 주로 라미땡, 카네땡땡으로 대표되는 테르비나핀 성분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성분으로 다양한 제품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특정 제품만을 고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브랜드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떤 타입의 무좀이고 또 어떤 형태의 제품을 쓸 것인가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각질이 매우 두터운 각화형 무좀인 경우에는 이 항진균제 단일 성분보다 요소, 살리실산과 같이 각질을 벗겨내고 주성분인 항진균제를 잘 침투시킬 수 있는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복합제를 추천드리지만, 이 염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각질용해제 성분들은 자극성이 있어서 증상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수포가 많이 올라오는 잔물집형 무좀에는 2차 감염 우려가 높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항생제 연고와 무좀 연고를 함께 발라주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가려움이 너무 심하다면 리도카인이나 멘톨 등이 함유된 제품이 좀 더 효과적으로 증상을 완화해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성분이라도 겔 타입, 크림 타입, 그리고 뿌리는 스프레이 타입, 액체 타입 등등등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는 한 번 바르면 2주에서 길게는 3달 동안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진 원스 제품을 찾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스 제품들은 사용법을 꼭 잘 지켜서 쓰셔야 그 효과가 지속되는 거니까요. 이 원스 제품을 쓰신다면 올바른 사용법에 좀 더 신경 쓰시면 좋겠네요. 예전부터 흔히 알려진 민간요법이 식초물, 심지어는 빙초선에 발을 담그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런 민간요법은 균 자체를 잡는 효과는 미비하고 오히려 피부를 자극해서 염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요.
이 무좀이 발생했으면 일단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고, 또 무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주 씻고, 또 씻은 뒤에는 완전히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드라이기를 이용하셔도 좋은데요, 너무 건조되는 것도 문제가 생기니까 차가운 바람으로 완전히 말리는 것까지만 추천드립니다. 또 무좀이 잘 발생하는 여름에는 통풍이 잘 되는 샌들이나 얇은 소재의 신발을 신는 것이 좋아요. 땀을 잘 흡수하는 양말을 착용하는 것도 좋고요. 이 한 가지 신발을 계속 신는 것보다 두세 켤레의 신발을 번갈아 신으시면 좋고, 또 신발에도 무좀균들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이 세탁과 소독을 주기적으로 해주시면 재발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주기적으로 세탁과 소독이 어려운 경우에는 뿌리는 스프레이 무좀약을 신발에 뿌려주면 된다는 꿀팁. 그리고 가족을 위해 발수건과 화장실 슬리퍼는 따로 구별해서 쓰시는 것이 좋겠죠? 이 무좀약을 쓰실 때 대부분이 잘못하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 이 무좀약을 바르고 증상이 없어졌다고 무좀약을 바로 중단하시면 안 돼요. 이 무좀이 다 사라진 것 같더라도 실제로는 무좀균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일정 기간 형태를 좀 바꾸어서 약에 저항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따라서 증상이 사라지고도 2주에서 한 달간은 좀 더 꾸준히 사용하셔야지 잠복해 있는 무좀균을 모두 제거해서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제가 오늘 발라드리는 빨간 약, 이 무좀약 변의 스토리가 끝났습니다. 제가 무좀약 잘 추천받을 수 있는 팁 하나 알려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이 무좀으로 약국에 오시면 딱 3가지만 말씀해주세요. 첫째, 증상. 이 본인의 증상이 갈라지는 형태인지, 물집이 잡히는 형태인지, 각질이 많이 생기는 형태인지 이 본인의 증상에 대해서 들려주세요. 둘째, 역사. 이 무좀과의 동거가 얼마나 되셨는지 기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 셋째, 약 사용 여부. 이 무좀 있으신 분 치고 처음 약 쓰시는 분들은 드뭅니다. 이미 내성이 생긴 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했던 약들을 알려주시면 좋아요. 그럼 지금까지 김정은 약사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